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강의를 제가 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아주 커다란 미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유튜브들이 많죠. 앞으로 뭐 뜰 지역 뭐 세 가지, 네 가지, 네 군데, 세 군데. 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그렇게 수준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야 될 곳 몇 군데 뭐 봐봤자 다 아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디 살 때를 몰라서 못 삽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자, 제가 오늘 방송해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곳을 선택을 해야 되나. 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적정한가. 자, 그런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느 지역을 살 것인가. 그거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나는 내가 그 지역을 선택해서 샀지만 사는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경우로 해서 내가 과연 어떤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는가. 내가 사는 가격이 어떤 기준을 잡고 살 것인가. 자, 제가 요즘 그 서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어이없게 비싸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옆 단지에서 막 거래가 되고 있는데도 한두 달 사이로 몇 억씩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송을 제가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앞으로 부동산 상담을 해드리면 앞으로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곳, 그런 상담은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거는 저하고도 맞지도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뭐 제가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저한테 상담하는 분이 가령 어떤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이 있고 어떤 그 가족 구성원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어떤 특수한 환경이 있는데 그분이 가장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산 가치도 이룰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어느 곳인가. 그럼 뭐 그런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1주택 기준으로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대출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장 최선의 선택, 그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많이 할 건데, 좀 이제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은 그런 내용을 할 건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방송도 제 공부도 그런 방향이고, 앞으로 방송도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용인 수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 좋은 기사 내용이 나왔잖아요. 용인이라는 곳에 용인 수지라는 곳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이게 오늘 얘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용인 수지는 사실 이 신분당선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입지는 아니었어요. 뭐 분당 앞에 수지 정도, 뭐 수지 학군, 학군이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개발된 도시가 아니야. 어떤 도시 계획하에 짜여져서 만든 도시가 아니야. 자, 그 차이가 뭐냐면 용인 수지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용인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제가 알기로는 꽤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다. 자, 그러나 어쨌든 다른 그 신도시와 비교해서는 불편한 점은 있다. 자, 그 불편한 점이 그 지역과 그 다른 신도시와 용인 수지와의 가격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 가격 차이가 어차피 나는 거니까. 왜 나겠어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분당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분당보다는 한 단계 아래이니까. 자, 일단 그럼 분당하고 비교해보면 분당은 완전히 계획된 도시잖아요. 아파트 바로 앞에 상권에 대한 접근성. 이 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항아리 상권이잖아. 그리고 중심 상권이잖아. 자, 그런 게 잘 계획되어 있어서 어느 아파트든지 어떤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거야. 분당이라는 도시의 규모도 크니까 여기 뭐 백화점도 있고 뭐 5만 가지 어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상권, 그다음에 뭐 서울대학교 병원 뭐 그런 어떤 생활 인프라들이 뛰어나잖아요.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여기는 어쨌든 분당보다는 뭐 규모가 작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찢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일부는 좀 계획되고 일부는 나중에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들, 뭐 이런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아파트들, 뭐 다 이게 대형 아파트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상권의 접근성은 떨어질 거라 생각이 돼요. 그죠? 뭐 상권이 없잖아요, 주변에. 자, 그 얘기는 뭐 주변이 어떤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항아리 상권, 계획된 항아리 상권 뭐 그런 게 없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상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병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애들 학원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멀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안과를 하나 가려고 하면 여기서 성북역까지 나와야 돼.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내가 내과를 가려고 하면 또 나와야 돼. 불편하겠죠. 자, 이런 차이가 가격 차이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자, 이 신분당선 라인을 가격의 체계가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자, 광교가 제일 비싸죠. 성북역과 동천역이 동천역 여기가 무슨 역이죠? 수지구청역. 자, 이 역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다도 새 아파트 기준으로 봐도 여기가 더 비싸. 여기는 왜 그러겠어요? 계획된 도시고 정주 요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후의 도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수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여기 살라고 그러진 않겠죠. 광교와 뭐 수지 둘 다 학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정주 요건은 여기가 더 좋아. 그럼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살겠죠. 여기가 더 비싼 거죠. 자, 그런 차이로 가격 차이가 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런 차이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면 자 봤듯이 그러면 광교보다는 용인 뭐 예를 들어 성북역 새 아파트 기준으로 뭐 헌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낮은 거고 새 아파트 기준으로 봐도 광교보다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보다 광교보다 여기가 비싸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수지에 사시는 분이 기분 나빠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얘기가 다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성북역의 성북 롯데캐슬타운 2019년도 5년차 아파트니까 신축급인데 자, 14억 9천을 갔어요. 아무리 뭐 높이 가도 광교보다는 높이 가지 못했어요. 광교는 뭐 17억까지도 갔으니까 18억까지 갔었죠. 자, 이게 9억 4천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1월 달에 8억 5천까지 한번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한 8억 5천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8억 5천이 저점이라고 보면 자, 8억 5천에서 9억 사이에 성북역 또는 수지 구청역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용인 수지에서 최근에 그 폭등장에서 가장 그 고점을 찍은 아파트니까 14억 9천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을 찍은 아파트가 없는 거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새 아파트니까. 자, 그러면 성북역에서 이 8억 5천을 찍었다고 하면 8억 5천에서 9억을 찍었다고 하면 이 최고 좋은 아파트가 이 가격을 찍었다고 하면 최소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84 기준으로 이 아파트보다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좋아도. 일단 이 아파트를 이 수지의 대장 아파트, 대표 아파트라고 볼 때 이게 9억, 평균 요즘 찍은 가격이 9억이라고 하면 9억 이상 찍은 아파트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편한 세상. 자, 보시죠. 자, 여기 이편한 세상도 2017년 7년 차예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주상복합이니까 또 약간의 선호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9억 2천이야.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비싸 보이죠. 이게 더 역세권이니까 당연히 이게 낫잖아요. 그죠? 초역세권이니까. 그리고 여기 상권도 좋잖아요. 롯데몰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는 평균 9억이고 여기는 좀 9억이 치니까 이건 비쌀 수 있겠다. 그러나 이거는 27층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의 좀 프리미엄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똑같은 층이라고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똑같은 층이라면 비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보시죠. 예를 들어
자, 여기가 아이파크 2022년, 여기가 2002년이요. 22년 차요. 꽤 오래됐죠. 그리고 역세권도 아니야. 자, 그리고 뭐 상권도 안 좋아. 근데 마지막 찍은 게 8억 3천이야. 비싸죠? 그죠? 여기는 평균 9억인데 여기가 8억 3천은 비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한참 떨어져야 되겠죠? 자, 전세가의 차이를 봐도 여기는 3억 6천이야. 여기는 평균 한 5억 7천이야. 그죠? 한 전세 가격 봐도 2억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이 수지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요걸 기준으로 가장 대표 아파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해나가면 되는 거다. 상품성에 따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정주 요건에 따라 마이너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수지에 있는 아파트와 이제 그 상품은 똑같은 아파트라고 보면, 그러면 수지에 있는 아파트와 그 동탄에 있는 아파트와의 비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비교할 수 있죠. 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강남 출퇴근할 수 있죠. 그 동탄도 동탄역에서 SRT, 나중에 GTX A 노선을 통해서 삼성역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야. 자, 근데 거기도 9억이야. 9억에서 한 10억 사이 하죠. 그럼 9억 5천.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지. 그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수요가 어디가 더 많느냐. 그리고 정주 요건이 어디가 더 좋느냐. 이제 그런 차이겠죠. 그런 차이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가격이 뭐 이렇게 어떤 뭐 우연히 뭐 이게 8억 5천 찍고 뭐 9억을 찍고 그러질 않아요. 항상. 왜냐하면 그걸 사는 소비자들은 이 잠재 의식 속에 다른 아파트와 비교를 할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동탄역에 역세권의 GTX 역세권의 아파트를 산다.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성북역에 있는 롯데캐슬과 비교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럼 여기도 9억이야. 거기도 9억이야. 그죠? 그러면은 그분의 조건에 맞는, 그분은 거기서 보다 넓은 쾌적한 신도시에 살겠다고 하면 걸로 가는 거죠. 동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서울과 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성북, 또 학군도 좋은 이런 지역에 살겠다 하면 이런 쪽으로 오는 거고. 자, 그런 판단으로 가격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결국은 어느 쪽으로 더 수요가 몰리느냐, 그거에 따라 수요가 많이 몰리는 쪽으로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동탄과 용인 수지는 가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 자, 그러나 이제 동탄도 상품성이 나중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결국은 서로가 어디가 입지가 좋으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조금 복잡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한번 찍어보시면 이제 저 아파트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보시면은, 자, 이제 계속 하나씩 우위로 찍어가면서 보시죠. 자, 여기도 비교적 역세권이야. 그죠? 근데 18년 차야. 여기는 7년 차고. 별로 상권이 안 좋아. 여기보다는 여기가 분명히 싸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가격은 2022년 12월 11일에 8억 6천을 찍었어. 자, 그러면 이분은 8억 6천을 10월 달에 사셨어. 여기 10월 달 가격을 보면 알겠죠? 자, 여기 10월 달엔 찍힌 게 없네요. 그죠? 11월 달에 10억 5천이 된 거야. 자, 이때는 여기가 10억 5천이니까 이분은 돈이 조금 모자랄 수 있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 8억 6천 샀어. 자, 그런데 이분은 조금만 기다렸으면 여기서 8억 5천에 살 수 있었죠? 그죠? 여기는 5층이고 여긴 6층이잖아. 이게 낫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 산 거지. 그리고 이 아파트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입지도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10억 4천 갔다가 한 7억 5천, 한 3억 정도 떨어진 아파트고 20년 차야. 자, 7억 5천에 최근에 찍었어. 12월 19일 날.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차이는 1억 5천 차이다. 현재로는. 자, 그런데 기다리면은 여기 8억 5천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이걸 사는 게 낫겠죠?
뭐 24년 차 뭐 그런 아파트보다는 이게 낫겠죠. 새 아파트가 낫겠죠. 초역세권에 상권이 있는 곳.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돈이 모자르다고 옆에 있는 아파트 조금 싸다고 덜컥덜컥 사지 말고 기다리시라니까. 싸게 살 수 있다니까.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자, 이제 여기는 아까 봤듯이 여기는 새 아파트에 비교죠. 여기 한 2년 정도 더 된 한 7년 차 아파트예요. 여기도 1월 7일에 9억 2천에 샀어요. 근데 여기는 층이 좋으니까 뭐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더 낫죠. 여기 9억 2천에 살 바에는 기다렸다가 여기를 뭐 8억대에 사든지 뭐 9억 초반에 사든지 정 빨리 들어가고 싶으면 그죠? 그렇게 사면 되겠죠. 자, 한번 또 다시 올라가 보죠. 수지 구청역을 한번 가서 보시죠. 자, 수지 구청역이에요. 자, 여기 수지 구청역에 흥덕천동 한국아파트 29년 차. 완전 썩다리 아파트예요. 장점은 수지 구청 앞에 초역세권이다.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상권도 좋겠죠. 그 정도 뭐 학원가는 어디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22년 3월 19일에 9억 천. 여기는 이제 옛날부터 사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매물이 잘 거래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자, 9억 천. 비싸죠? 그죠? 저쪽 성북역 롯데캐슬이 9억 원에 사는데 9년차 거의 이제 30년 된 아파트를 9억에 살 수는 없죠. 그죠? 비싸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역시 뭐 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것도 30년 차 썩다리 아파트. 자, 전세가는 한 3억 9,500, 한 4억 정도, 매매가는 한 7억 2천, 한 9억 8천에서 한 2억 6천 정도 떨어졌어요. 조정받고 있어요. 11월 5일에 거래됐으니까 최근 거래예요. 자, 이분도 6억 9,600에 샀다가 그냥 영끌에서 샀다가 도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7억 2천에 거의 본전에 던졌다고 봐야 되죠. 자, 보시면 이 가격도 이제 이런 가격의 기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북동에 있는 아파트가 9억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7억 2천을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 의식을 하고 이런 가격이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야. 구축이니까 한 2억 정도 빼서 거래가 된다. 자, 보세요.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성북역이야. 자, 이 아파트는 잘 안 빠졌겠죠? 그죠? 처음에 잘 안 빠졌겠죠? 이게 8억 5천을 찍은 게 1월 5일에 찍었잖아요. 자, 그런데 뭔가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 이게 8억 5천을 찍은 게. 그 전에 9억 9천 찍고, 그 전에 11억 5천을 찍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새 아파트야, 여기. 성북역 롯데캐슬 클라시에. 여기가 이제 중간중간에 새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구축이 있었고 남는 토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완전 새 아파트예요. 이거는 3년차. 자, 보시면은 자, 이 아파트 최고가가 12억 5천. 이거보다는 좀 입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상권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보니까 8억대에 많이 찍었어. 그죠? 벌써 10월 달부터 8억대, 심지어는 7억 6천에도 던지고 나갔어. 그죠? 1층이지만 8억 1,500. 자, 보시죠. 그러면은 자, 여기가 8억 5천 찍은 게 1월 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8억 5천에 던지신 분이 자, 주변에서 자, 이 8억대를 찍는 걸 본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벌써 10월 달부터 11월, 12월에 8억대 찍었잖아. 이 정도 던지면은 급매물로 팔린다. 자, 그래서 급매로 거래된 거예요. 이건 네가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격대 거래되는 것을 여기 부동산도 다 꿰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여기 사시는 분들도 여기 거래되는 걸 다 보고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이거보단 여기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억대 이렇게 9억대 조금 올라서 10억대까지 거래가 되는 거예요. 로얄동 로얄층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성북역 롯데캐슬 이것도 6년차 새 아파트예요. 자, 이것도 8억 7천, 9억 2천, 8억 7천 최근에 10월 달부터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어가면서 성북 용인의 그 성북역 근처의 새 아파트들은 8억대에서 9억 1차 하락 바닥 구간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보다 입지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구축인 아파트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져야 맞는 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2019년 5년차 새 아파트 똑같이 거래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아파트에서 거래가 되면 이런 가격대에 형성이 된다. 자, 이렇게 비교하시면 일단 용인은 지금 현재 새 아파트들은 한 8억대에서 9억대 역세권 이용 가능한 아파트들은 자,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가격이 결정적으로 떨어진 것은 광교의 폭락. 여기보다는 광교가 한 단계 레벨 위인데 레벨 위의 아파트가 떨어지니까 여기도 대장 아파트가 주저앉더라. 자, 그런 맥락까지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보다 인근에 있는 그 상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이미 내 아파트도 떨어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 보죠. 동천역 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는 강남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격 형성되는 걸 한번 보시죠. 얼마나 형성이 되는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전세 가격은 좀 세지 않을까. 아파트는 오래됐으니까 뭐 크게 비쌀 일은 없고. 여기 자 보시면 이것도 동천동 동천마을 현대 홈타운 2차인데 9억 5천 가던 게 1억 5천 정도 떨어졌죠. 자, 거래가 안 돼요. 이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이거 8억에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 밑에서 새 아파트가 9억에 됐는데 이거 8억에 내놓으면 거래가 안 되겠죠. 그죠? 전세가는 전세가는 비교적 센 편이에요. 이게 4억 8천이니까 전세가는 받쳐주는데 아직도 전세가율이 뭐 60% 정도. 자, 8억은 비싸다는 거죠. 밑에서 한 7억 정도에 거래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한 7억 정도에 내놔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매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옆에 보시면 여기가 써니밸리, 수진마을 써니밸리. 자, 9억 4천 갔다가 7억 2천, 2억 2천 정도 떨어졌죠. 자, 그러니까 거래가 됐잖아요. 9월 달에. 그죠? 7억대, 여기 7억대 정도에 내놔야 거래가 되는구나.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새 아파트 보시죠. 자, 2010년형 레미안 이스트밸리스 2단지. 자, 이거 보시죠. 여기가 13억까지 갔다가 새 아파트 축에 들어가니까 9억 5천 정도 떨어졌죠. 한 3억 5천 정도 떨어졌죠. 9억 5천에 11월 달. 비교적 빨리 됐어요. 자, 빨리 됐어요. 9억 5천. 그러면은, 자, 이 아파트도 뭐랄까요. 역세권은 아닌데, 거리를 한번 찍어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이건 뭐 역세권이 아닌데, 새 아파트라고 해도 비싸게 샀죠? 자, 비싸게 산 거. 왜냐면 성목역의 초역세권이 9억인데, 똑같은, 뭐 연차도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니까, 비싸게 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 서울은 역세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여기도 보시면 2002년, 22년 차 한 10억 정도 갔다가 직거래해서 7억을 찍었죠. 자, 8억 3천에 8억 원에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거래가 되는 거예요. 1층을 뭐 어떤 형태로 됐는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7억대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여기도 보시죠. 똑같은. 자, 여기도 동천 디 이스트. 자, 여기는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자, 거리 한번 보시죠. 거리가 중요한 거니까. 자,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12분. 자, 12분 정도 거리니까 그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한 7억 정도면 조금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역세권에 아까 그 수지 구청역에서 역세권에 7억 정도. 근데 이거는 비역세권에 7억이니까 좀 비싸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현재의 가격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성북역의 롯데캐슬 기준을 딱 잡아놓고 보니까 다른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하기가 좋잖아요. 자, 그런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동탄과 또는 뭐 분당과 비교를 해서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건 조금 좀 어려운 단계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해보시고. 자, 여기 이 아파트 한번 보시죠. 2019년도 새 아파트예요. 이건 완전히 비역세권에 상권도 안 좋아요. 그죠? 딱 봐도 그렇잖아요. 이건 뭐, 자, 이런 게 이제 용인의 단점이죠. 용인 수지의 단점이죠. 이게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데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발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는 가까이 있지만 상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역세권도 멀고. 자, 그런데
8월 달에 11억 1천에 샀어요. 이분은 비싸게 샀죠. 11월 달에 8월 달에 샀으니까. 그죠? 최고가 13억 4,500이라니까 한 3억 3천 정도 싸다고 샀지만 결과적으로 비싸게 산 거야. 성북역 롯데캐슬만 못 하잖아요. 연차는 똑같지만 입지가 떨어지잖아.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비싸다. 자, 이거 그러면 얼마에 사야 되겠어요? 뭐 성북역 기준으로 보면 8억 언더로 사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전세가를 보시죠. 전세가도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그죠? 약하잖아요. 전세가도. 새 아파트 치고는. 자, 위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보시죠. 동천자이. 자, 여기도 8월 달에 10억 1,500. 자, 이것도 한 2억 6천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산 거예요. 싸다고 샀는데 여기도 비싸게 산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보면은 역시 새 아파트니까 전세 가격은 5억 5천까지 하네요. 자, 한 두 개만 여기만 더 보시죠. 약간 좀 입지가 떨어지는 곳 몇 군데만 보고 마무리하죠. 자, 이 입지가 여기 떨어지는 것도 보죠. 완전히 입지가 떨어지는 곳. 여기가 동천 포레스트 산 아래죠. 아파트는 새 아파트예요. 2018년도형이니까. 자, 9월 달에 7억 5천 찍었어요. 7억 5천 찍고 전세는 한 4억 5천. 전세가는 뭐 약하진 않아요. 지금 약하진 않은데 자, 7억 5천이면 비싸죠. 그죠? 완전히 비역세권에 뭐 새 아파트라는 거 외에 장점이 없죠. 상권도 없고 비싸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7억 정도 하는데 여긴 새 아파트야.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선택의 기준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새 아파트 살겠다 그러면 7억에 이걸 살 수 있는 거고 난 역세권에 헌 아파트 사야 된다 그러면 그 아파트 사야 되는 거고 그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호도가. 동천 더샵, 동천 이스트 폴에 자 이거 보시죠. 최고가 15억 5천에 한 2억 정도 떨어졌고 최근에 8억 5천 거래됐어요. 자 8억 5천이면 자 그 밑에 8억 7천 자 이 가격이면 기다리면 성북동 롯데캐슬도 살 수 있어요. 자 상권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도 가깝고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여기가 학군이 좋으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지는 학군이 좋은 데니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분은 8억 5천을 지불한 거예요. 역세권이고 자 비교적 역세권이고 역세권이라고 봐야 되나요? 한번 거리를 찍어볼까요?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상권은 좋고 학군은 좋다. 8억 5천 학군을 선호한다 나는 뭐 그러면 이거 8억 5천 그 성북역 롯데캐슬을 사는 것보단 뭐 이게 나을 수도 있죠. 그건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이 정도 가격이 됐으니까 거래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떤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이거는 뭐 싸다 비싸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성북역 롯데캐슬과 비교할 때 자 정리해 보면 이렇게 뭐랄까 용인 수지를 대표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폭락했다. 자 그러면 그 폭락한 가격이 이 수지 가격에 용인 수지 용인의 어떤 용인 어떤 그 신도시의 가격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 기준으로 이보다 못한 지역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이것보다 가격이 고평가된 지역은 고평가된 아파트들은 비싸다. 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집을 매수하는데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대표 아파트의 가격들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 살 때 꼭 참고를 하시고 그 추이, 가격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